안녕하세요. 지혜드림입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편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이 흔들릴 때 가장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는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가 보여주는 깊은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겉모습이나 말투가 아닌 상대의 본질적인 마음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심리학적 기준 7가지와 그 기준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용히 깊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상대의 진짜 본성이 단번에 드러나는 순간 합가지. 첫 번째 순간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는 사람의 본성은 자기에게 아무 힘이 없는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에게, 식당 서빙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떤 말투를 쓰는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이득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여기에서 그 사람의 인격적인 바닥과 깊이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순간은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입니다. 불안, 당황, 위기 상황에서 평소의 인격은 사라지고 가장 원초적인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리얼 셀프 반응, 리얼 셀프 리스폰스이라고 부릅니다. 불리해지면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말투가 갑자기 날카로워지는 사람, 선택적으로 기억을 왜곡하는 사람, 반대로 불리함 속에서도 조용히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 상황을 정직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본성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순간은 갑자기 힘을 얻었을 때입니다. 지위가 올라가거나 누군가의 지지를 얻거나 갑자기 우위에 서는 순간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회심리학자 켈트너는 권력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향을 증폭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힘을 얻고도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사람, 배려가 늘어나는 사람은 가치관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목소리가 커지고 요구가 많아지고 상대를 쉽게 깎아내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평소에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네 번째 순간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입니다. 원하는 것이 막히는 순간 사람은 평소 감춰둔 진심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좌절 공격성, frustration aggression 이라고 부르죠. 자기 욕구가 막히자 화를 내거나 말투가 바뀌거나 갑자기 냉정해지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관계가 힘들어지는 유형입니다. 반대로 원하는 것을 못 얻어도 상대를 탓하지 않고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사람은 그 자체로 성숙함이 증명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순간은 자신의 실수가 드러났을 때입니다. 실수는 사람의 인품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거울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프루시어는 사람은 방어 본능 때문에 실수를 감추거나 타인에게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고 상대에게 불편을 줬다면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실수했을 때의 태도는 그 사람의 관계 인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순간은 상대가 전혀 힘이 없는 존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아이에게, 반려동물에게, 약자에게, 잘못해도 아무 말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심리학에서는 이걸 도덕적 민감성, moral sensitivity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안정된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우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말투가 달라지는 사람은 위험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순간은 관계가 끝나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시점은 사람의 인격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조용히 예의를 갖추어
감정적 흔들림을 최소화하며 정돈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품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말을 바꾸거나 책임을 미루거나 감정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은 관계 초반에 보였던 모든 모습이 겉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의 진짜 본성은 편할 때가 아니라 힘의 균형이 흔들릴 때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는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가 보여주는 깊은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대의 본성이 단번에 드러나는 순간, 그리고 관계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차분히 짚어드립니다. 사람의 본성을 읽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평가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기술입니다. 인간관계 연구자 타라 브렉은 관계에서 가장 지켜야 할 기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게 주는 에너지가 아니라 나의 평온을 얼마나 지켜주는가로 판단하라. 그래서 본성을 보는 기준은 상대가 주는 선물, 도움, 친절이 아니라 힘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 어떤 태도가 나오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보다 태도를 보고, 감정보다 행동을 보고, 의도보다 반응을 봐야 합니다. 특히 힘의 균형이 흔들리는 순간을 꼼꼼히 관찰해야 하는 이유는 그 순간이 가장 가면이 벗겨지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감정적 위기, 갑작스러운 이득, 예상치 못한 불리함을 정체성 드러남 구간 아이덴티티 리크이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숨길 수 있었던 불안, 분노, 결핍, 품격이 그 구간에서 스스로 외부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래 알아가려면 좋을 때만 보지 말고 힘든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 조금 불리한 구간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 한순간에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평소 사고방식, 정서적 안정성, 도덕적 기준이 거의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우리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첫째, 다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려 할 때 비난이 아니라 관찰자 시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본성을 보았다고 해서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거리와 경계를 조금 더 건강하게 설정하면 됩니다. 셋째, 본성은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정서적 여력과 성장 상태를 의미합니다. 넷째, 상대의 본성을 알았다면 그에 맞는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이 관계를 덜 피로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다섯째, 내가 누군가의 약자가 되는 위치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또한 내 본성을 바라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인간관계를 겪으며 그만큼 지혜로워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누굴 경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을 조용히 그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상대의 본성을 보는 기술은 의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오늘 나눈 기준들이 당신의 삶을 조금 더 가볍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제가 조용히 읽어드릴게요.